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매년 새해에 빠지지 않는 목표가 있죠. 바로 돈 모으기입니다. 올해는 적금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 설명드릴 건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024년에 추가되는 부분까지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2023년에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70만원씩 60개월, 즉 5년을 모으면 4,200만원인데 여기에 정부가 돈을 얹어서 5천만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 적금 상품으로 이 정도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몇 퍼센트의 이자율이어야 될까요?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한다면 연 8%에 달하는군요. 비과세에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니 꽤 엄청난 것이죠. 비과세란 것은 정부가 기존에 세금을 걷던 것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을 들면 이자 소득세의 15.4%가 항상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받던 이자보다 훨씬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적금 상품들을 제2금융권까지 다 합쳐서 보더라도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이 4~5%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상품이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입 조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이 조건, 소득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입 당시 나이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나이를 계산할 때 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최대 6년까지 분복무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하실 수가 없고,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렸을 때 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기한 건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조건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조건의 경우 직전 과세 기준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4년에 중위소득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 가능한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가구소득 조건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자인 현재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건은 가구소득 조건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라면 4,8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소득 조건보다 더 가입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가입 전에 우리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가구소득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엔 가입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까 최대 7~8%의 적금금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가입 조건을 뚫고 가입한다면 모든 가입자가 이 금리를 적용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적금 형태의 상품으로 출시되었고, 5대 신중은행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4.5%, 우대금리 최대 1%, 소득 우대금리 0.5%, 최대 6%의 금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기본금리 4.5%가 첫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3년 후에 약간의 금리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쉽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총 5천만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청년의 소득에 따라서 월별로 정부 기여금을 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기여금의 최대 금액과 내가 적금하는 돈에 대한 정부의 기여 금액이 소득 구간별로 매칭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라면 40만원까지 6%의 매칭 비율을 받아서 월 최대 24,000원까지 지원을 받고, 3,600만원 이하라면 50만원까지 4.6%, 월 최대 23,000원, 4,800만원 이하라면 60만원까지 3.7%, 월 최대 2.2만원, 6천만원 이하라면 70만원까지 3%, 월 최대 21,000원, 그리고 6천만원에서 7,500만원의 소득자는 정부의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누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의 지급 한도가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아서 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낮은 것이 특이한데요. 이 청년도약 계좌를 최고의 효율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70만원까지 다 넣지 마시고 정부 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까지만 넣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연봉 3,600만원에서 4,800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를 적용받고 매월 70만원 납입한다면 4,937만 5,775원이 나오네요. 이 정도면 70만원을 우리가 일반 은행의 일반 과세 적금에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약 8%에 해당하는 꽤 높은 이자율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만약에 우대금리를 하나도 챙기지 못해서 기본금리 4.5%로 정부 기여금만 22,000원 받는다고 해도 총 4,827만 4,725원이 나오네요. 일반 은행 기준 약 7%에 해당하는 이자율입니다. 급여가 6천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비과세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우리는 기본금리 4.5%에서 1%의 우대금리를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을 한번
한번 살펴봅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청년도약 계좌의 금리를 모두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체 은행들 중에서 시중 5대 은행과 IBK 기업은행까지 총 6개의 은행을 비교해보면 우대금리 1%를 위한 조건들이 모두 다른데요. 표를 보고 한번 정리해보면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 실적, 최초 거래, 주택 청약, 희망 적금을 통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한 번에 1%를 모두 받는 것이겠죠. 급여이체만 해도 우대금리 1%를 모두 적용해주는 우리은행이 가장 수월해 보이네요. 단점이라면 만기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 안내 동의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귀찮지만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월급 통장을 가지고 있던 은행에서 만든다면 급여이체와 카드 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 거래를 채울 수 없으니까 신한은행은 0.6%가 최대, 하나은행과 농협은 0.9%가 최대인 것이 아쉽네요. 농협은 그래도 희망적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1%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대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인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은 기본금리가 4.5%는 아니지만 우대금리를 모두 채우면 5.5%가 되는 것은 동일하니까 한번 11개 은행들의 조건을 보시고 자신이 가장 많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대금리까지 알아봤고 청년도약 계좌의 최종금리는 기본금리 플러스 우대금리 플러스 소득 우대금리까지 포함돼야 총 6%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아쉽지만 연 2,400만원 이하의 소득자만 0.5%의 소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수령하신다면 5.5%가 최대예요. 자, 그러면 청년 희망적금과 비교해보고 환승이 가능한지 볼까요? 희망적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 2월에 출시되었고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청년도약 계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청년 희망적금의 기간은 2년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금 형식이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가 기간이 5년에 매월 70만원까지 자유적금인 것에 비해서 짧고 더 금액도 적었죠. 청년 희망적금은 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았는데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였습니다. 청년도약 계좌가 7,500만원 이하인 것에 비하면 훨씬 가입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가입만 가능하다면 혜택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금리가 5%로 현재보다 더 높았고 우대금리를 채우면 6%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지원금이 1년차에 2%, 2년차에 4%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36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2년 만에 약 10% 이상의 적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가입이 가능했다면 더 좋았던 상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늘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부터 돌아오는데요. 이때까지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못하고 계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목돈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희망적금 만기 시에 만기 환급금을 타서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개월 차부터 70만원을 내도록 연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목돈을 먼저 예치하기 때문에 만기 시에 지급받는 돈이 5천만원 이상으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도 다른 은행으로 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임의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인 이자는 받겠지만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2024년부터는 중도 해지에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정부 기여금은 못 받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금리가 2.5%에서 4%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년도약계좌에서는 특별 중도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 퇴직, 천재지변, 사업장애 폐업, 장기치료 질병,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등의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들에 한해서 비과세와 정부 지원금까지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결혼과 출산도 특별 중도 해지 조건으로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점들로만 가득 차 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인데 당장 가입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바로 기간입니다. 만기가 5년인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청년들은 목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5년 동안 계속해서 묶어두기가 힘든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에 최대 납입 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 인원 중 해지가 25%로 가입자 300만 명 중에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탈을 하였습니다. 근데 5년짜리 상품이라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 중도 해지 조건에 결혼과 출산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청년도약 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희망적금을 넣었었고 곧 만기다.
그래서 새로운 예금 적금 상품을 찾고 있었다면 청년도약계좌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일시납을 통해서 시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18개월 동안은 납입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일부 자금은 적금 형태로 현금 자산으로 모으고자 한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자유적금이기 때문에 돈을 넣기 힘든 달에는 안 넣어도 괜찮아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니까 저는 이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결혼이나 이사를 준비 중이시다. 이번에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도 특별 중도 해지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새집 마련이나 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도 정부 기여금에 비과세를 모두 받으면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적금을 과하게 하셔서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도록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목돈을 사용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단기 예금 적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입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가입 기간은 매월 다릅니다.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지사항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어플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시고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와 2024년에 일부 바뀌는 것들, 그리고 희망적금과의 연계, 가입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앞으로도 청년과 관련된 경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